모텔방 405호. 근데 12월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이브죠.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괴담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날 밤.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자정 그 즈음이었어요. 당시 현지 씨는 무려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이고 힘드네 마음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그치. 대환장 크리스마스 파티 타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1박 콜?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마음 먹고 숙소 검색에 나섰는데 야야야. 그 시장 골목 쪽에 모텔 하나 있지 않았어? 바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아, 혹시 빈방 있나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3명인... 에? 여보세요? 빈방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는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일단 뭐 방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셋은 신이 나서 근처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먹을 걸 사서 들고 모텔로 향했죠. 저희가 3명이라서 그러는데 침대 2개 있거나 좀 큰 방이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시고는 키를 하나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시더라고요.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키를 건네주시며 4층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원래 좀 무뚝뚝한 성격이신가 보다 싶어서 일단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죠. 저희 방은 405호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어두운 조명 사이로 긴 복도가 보였어요. 방을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데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도 섞여 들리는 것 같고 다른 방 손님들이 떠드는 소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 뒤를 따라 다시 걷는데 순간 뒤통수랑 목덜미 쪽에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땐 괜히 뒤돌아보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보진 못하고 힐끔힐끔 거리고만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휙 반사적으로 몸이 돌아간 거예요. 방금 지나온 객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아, 저 객실 손님이 방 밖으로 나오려다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나? 생각을 하는 순간 야 뭐해? 우리 방 저기야. 저희 객실은 4층 복도 맨 끝쪽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설은 살짝 오래된 느낌의 침대도 하나뿐이었지만 생각보다는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술과 안주를 꺼내 들고 다시 그치. 저희만의 파티를 이어나갔죠. 시간은 금방 새벽 3시를 넘어섰고 밤을 새워서 놀자던 저희는 쏟아지는 잠에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충 술자리를 정리한 후 침대에 셋이 타닥타닥 붙어서 잠이 들었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잠이 확 깨서 일어나 보니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민주가 문을 열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 그때 전 갑자기 잠에서 깨기도 했고 술 기운도 돌 때라 큰 생각 없이 야, 이민주 문 닫고 나가. 하고는 다시 돌아 누워서 자려고 했죠. 근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은하가 없더라고요. 방금 민주도 나갔으니까 그럼 방에 나 혼자 한 건가? 뛰쳐나가. 깜깜하고 낯선 방 안에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 살짝 으스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 2대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나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바로 옷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죠. 1층에 도착해보니 야, 카운터 앞에 민주랑 은하가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 거면 말이라도 하고 가든가. 니네 뭔데? 근데 친구들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를 힐끔거린다고 해야 되나? 다가가 보니 온몸을 벌벌벌벌 떨고 있고 더 이상한 점은 그 친구들 옆으로 아주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아줌마 얘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아가씨는 괜찮은 거지? 뭐가요?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돈 내줄 테니 방 빼. 아 무슨 소리예요? 이 새벽에 저희가 어딜 가요? 얼른 나가. 막무가내로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친구들은 덜덜덜덜 떨고만 있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돌려받은 돈으로 친구들을 차례대로 택시에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아까 모텔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휙 돌려서 모텔 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저기서 창문을 열고 떠들어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들린다고 싶은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든 생각이 아, 이게 사랑이 아니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습한 공포에 심장이 정말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던 그때 저 멀리 헤드라이트를 켠 채 다가오는 택시가 보였고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서둘러서 택시를 탔죠. 그리고 택시에 탄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소리도 멈췄어요. 그렇게 전 집에 도착을 했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술 기운이 몰려왔어요.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바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죠. 근데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때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웃음소리 저 여자 거였구나. 웃다가 제 쪽을 슥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던 여자가 괴로운 듯이 와크와크 막 토하는 것처럼 입에서 뭔가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막 반복을 하면서 점점 거실에서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여자의 웃다가 울컥거리는 소리는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온몸에선 식은땀이 막 흐르던 그때 어느 순간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만 하고는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잠시 후에 실눈을 살며시 떴는데 아까 그 여자가 휘청이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제 얼굴에 대고 구토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건 검붉은 핏덩이뿐이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찌나 엄마가 반갑고 감사하던지 덕분에 현실인지 가위였는지 모를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보니까 아까 집으로 보낸 민주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현지야, 나 잠을 못 자겠어. 또 그 여자 볼까 봐 못 잘 것 같아. 여자? 무슨 여자? 아까 모텔에서 그 여자 못 본 거지? 왜 나랑 은하만 봤지?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네 둘이 왜 그렇게 뛰쳐나갔냐?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소름이 더 돋았던 건데, 무서웠던 건데 그 친구들이 봤던 사람도 제가 봤던 것처럼 막 허리를 앞뒤로 꺾으면서 웃다가 막 객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막 컥컥거리고 토하고 막 똑같았어요, 행동이. 그리고 생김새도.
그런 여자를 똑같이 본 거예요. 저희 셋은 그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같은 여자를 본 겁니다. 이제야 저는 모텔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집에 와서 겪은 일들이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상의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넘기기엔 저는 모텔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 여자를 본 거잖아요.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삼촌이 무속인이셨거든요. 잠시 후 다시 연락을 줬는데 그 친구 삼촌이 저보고 친구를 다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셨대요. 돈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꼭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전 친구들과 함께 전 남친의 삼촌 신당을 찾아가게 됐어요. 아무 말 없이 휘파람을 부시고 방울과 부채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상에 내려놓으시고는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쓰려. 독한 것이 대체 뭘 먹은 거야? 저희 셋은 동시에 크게 놀랐어요. 저희가 본 귀신도 계속 풀럭대기만 했고 또 사실 저희 셋도 모텔을 나온 후부터 계속 목부터 명치까지 쓰리고 아팠거든요. 이게 다 그 여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지금 뭘 달고 왔는지 알긴 알아? 저희가 뭘 달고 와요? 니네 셋다 봤다며? 니네가 본 그거 자살기야. 자살기. 저기 있네. 물 마시고 죽었길래 아주 그냥 목이 아파 죽겠어. 정말 저희 셋이 보았던 그 여자는 모텔에서 죽은 누군가의 영혼이었을까요? 대체 그 모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주님이 노하셨다. 6월 14일 역사적인 포르투갈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께 응원하고 있던 저희는 태극전사의 피를 참지 못하고 근처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저희 넷 중에는 특히 성규가 축구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체구는 제일 작지만 축구는 또 제일 잘해서 저희 사이에서는 별명이 창원의 박지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한밤의 운동장에서 신나게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요? 너무 더워서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너네 보여? 파란 불빛. 저 파란 빛 말이야. 제일 꼭대기층 창문에 새파란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왔을 때는 교실에 불이란 불은 다 꺼져 있었거든요. 야 그러게 저거 언제 켜졌냐? 아까 왔을 때 없었는데. 야, 아까 월드컵 보고 누가 남아있겠지. 뭘 신경 쓰냐? 야, 나 먼저 간다. 내일 아침쯤 약속 있어가지고. 벌써 가게? 다음에 봐. 우리 봐. 고생했다. 남은 저희 셋은 딱 30분만 더 놀기로 하고 다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봤냐? 김성규 봤어? 야 성규 어디 갔냐? 야 성규야! 김성규! 김성규! 성규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갔나? 집에 갔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성규를 찾아 나섰습니다. 야 성규야! 학교를 샅샅이 뒤졌는데 성규는커녕 성규의 흔적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혹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가 싶어갖고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봤는데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엔 없는 것 같아. 나가서 찾아보자. 아 잠깐. 제 조회대 앞에 새까만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까 성규더라고요. 성규가 두 손을 맞잡고 얼굴이 무릎에 닿도록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같이 축구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난데없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야 김성규 너 여기서 뭐해? 성규가 힘없이 옆으로 이렇게 스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성규의 얼굴이 이렇게 보였는데 두 눈에 이렇게 흰자위만 남은 성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성규야! 야 김성규! 너 왜 이래 성규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성규의 웃음소리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규는 이렇게 한참 웃다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넣으셨어. 교수님이 넣으셨어. 일단 당장 성규를 집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 친구와 둘이서 성규를 양쪽에서 들어 올리려는데 이게 어찌나 무거운지 성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둘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성규는 운동장 바닥에 딱 붙은 정말 망부석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성규는 또 중얼대기 시작해요. 형원이도 곧 올 거야. 우리 4명 다 모이면 우리 다 교수님께 사자 달러 가자. 정신 차려. 형은 아까 갔잖아. 진짜 뭐라는 거야? 다 지금 모이면 빨리 들어봐. 이제는 아까 집에 간 친구가 다시 올 거라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오면 또 웬 교주님한테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성규를 데리고 학교를 나가야 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서 겨우 교문을 넘어서려는데 좀만 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확 제 어깨를 잡아채는 거예요. 너네 여기서 뭐 하냐? 아까 집에 갔던 형원이가 온 거예요. 성규 말대로 집에 간 형원이가 학교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너 아까 집에 갔잖아. 뭔 소리야? 야, 우리 방금 헤어졌잖아. 나 가방 들고 나가고 있었는데? 방금? 방금. 우리 5분 전에 헤어졌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헤어진 게 5분 전일 수가 없거든요. 형원이가 집에 가고 나서 남은 셋이서 축구를 하고요. 그 와중에 성규가 없어져서 온 학교를 뒤지고 이상해진 성규를 어떻게든 끌어서 세워서 겨우겨우 데리고 나가는 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친구는 겨우 5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모였으니까 교수님께 가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돼. 교수님께 가자. 서로 어떤 말도 하진 않았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서 빨리 이 소름 돋는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셋이서 겨우겨우 성규를 끌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한참을 자던 성규가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성규야 괜찮아? 너 어디 있었던 거야? 사람 교실에 다녔어. 운동장에서 그 교실을 바라봤는데 거기로 꼭 가야만 될 것 같은 거야. 기억하십니까? 아까 저희가 축구하다가 봤었던 그 파란 불빛의 교실. 성규가 자다 일어나서 그곳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규가 파란 교실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성규의 시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불빛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해진 저는 홀린 듯 학교 건물로 향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유리문 너머로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처음 느껴보는 한기가 온몸을 감싸더니 몸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전 학교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떤 이상함도 일단 느끼진 못했고 그저 파란 교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한 층씩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또렷하게 들려오는데 그건 여러 사람이 함께 외는 주문 소리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문 소리에 가까워졌고 결국 파란빛이 새어나오던 교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조금 열려있길래 살며시 교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학교 교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흰 망토를 입은 아이들이 바짝 엎드렸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가 미친 듯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이상한 주문에 기분이 절로 오싹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절하는 방향에는 촛불이 켜진 제단이 있었고요. 제단 위에는 커다랗고 까만 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관 뚜껑 사이로 제가 찾던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뚝 벨소리가 끊기고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싸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들자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는데 얼굴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공포에 온몸이 굳으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얼굴 없는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제자리에 딱 서더니 교수님이 가셨다. 교수님이 가셨다. 소름 끼치는 주문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이 가셨다. 주문을 외는 입모양은 보이진 않는데 꼭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왠지 죽겠다 싶어갖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갑자기 다쳐버리는 거예요. 다급해진 저는 아이들을 피해서 미친 듯이 교실 안을 도망다니다가 가까스로 빈 책상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교실을 보는데 나갈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지 교실을 이리저리 빙빙 돌면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관뚜껑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교실 전체가 파란 빛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터벅. 터벅. 시꺼먼 맨발이 제 앞에 딱 쓴 거예요. 너무 무서웠지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바들바들 떨면서도 눈을 꼭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실눈을 살짝 이렇게 떠봤는데 어떤 남자 얼굴이 새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까만 새까만 남자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방향을 잃었던 아이들이 그제야 제 위치를 알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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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는 한 발 한 발 그것들이 당하고 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리니까 저는 문을 부수려고 온몸으로 쾅! 세게 부딪혔어요. 근데 옆에 있던 거울만 떨어지고 문은 그대로인 거예요. 강한 충격에 정신은 혼미해지고 곧 여러 개의 손이 제 온몸을 감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난을 치거나 이럴 친구가 아닌데 그랬던 친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되게 좀 섬뜩하긴 했고요. 성규를 괴롭힌 파란 교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없는 남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난리 났었지. 그때 전 국민이 이제 축구에 미쳐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 짱이라는 만화에 더 미쳐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와 제 친구놈 준호, 윤석이까지 이 셋이서 짱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야, 이거 나 대학생 사촌 형이 있는 거 알지? 그 형이 이번에 오토바이를 새로 샀거든? 그 형이 나 태워준대. 뭐? 야, 나도 태워달라 하면 안 돼? 야, 니들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해놨지. 진짜. 저는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환상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 9시가 돼야 태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절대 안내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이제 준호는 뭘 그런 걱정을 하냐면서 자기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며칠 뒤면 독일이랑 한국이 4강전을 뛴다. 국내 사람들은 마을회관 앞에서 다 같이 경기를 볼 것이다. 우리도 응원하고 오겠다며 집에서 태극기를 챙겨 나온다. 사촌형과의 접선 장소인 공사장으로 이동한다. 와, 미쳤는데? 와. 누가 봐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사촌형이랑 만난다는 그 공사장이 말입니다. 거기가 하필이면 이제 짓다만 건물이 방치돼 있는 폐공사장인 거예요. 으스스하다 또. 그 음산한 분위기 때문인지 또 동네 사람들 전부 꺼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살짝 고민은 됐지만 엄마 아빠 몰래 오토바이를 타볼 수 있는 또 기회니까 저희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4강전이 열리던 날 저녁입니다.
저랑 친구들은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폐공사장으로 향했어요. 근데 사람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 여기밖에 없지. 아 마을에 가니까 다 모여 있어. 여기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쫄리냐? 쫄리냐? 아 쫄린 집에 가. 와. 좋긴하다. 폐공사장 앞에서 딱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싸더라고요. 형은 나 내기할래? 못 내기?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제 옥상 가갖고 대한민국 하고 오기 어때? 콜. 가위바위보. 아! 애들은 주먹, 전 과일을 내본 거예요. 아, 3대판이야. 다시 해. 3대판이야 다시 해. 큐. 아, 빨리 가. 출발. 아. 야 쳤자 진짜로. 쭉. 약 올리는 놈들 한번 째려보고 그냥 후딱 갔다 오자. 씩씩하게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게 오싹한 거예요. 깜깜하고 텅 빈 곳에 손에 쥔 거라고는 손정등밖에 없지.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자마자 얼른 애들이 보이는 옥상 끝쪽으로 갔어요. 야, 나 한다. 대한민국! 오, 뭐야? 제 뒤에서 박수 소리가. 대한민국. 뭐야? 잘못 들었나?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대한민국. 소름이 아주 확 끼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연기가 어선한 건지 또 소리가 났던 쪽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봤어요.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야? 왜? 저기 이상한 아저씨 있어. 어디? 나 쳐다보고 있었다고. 아니 저 위에서 내가. 저거 뭐야? 못 떨어진 거 맞지? 아, 저거 뭐냐고. 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근데 너 위에서 뭐 봤다며? 그 아저씨 아니야? 어?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제 다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 저쪽에서 뭔가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뭐야? 사람이야? 대체 저건 뭐야? 이게 동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람 같은데 꼭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야심한 시각에 폐공사장에서 물구나무 서기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거 아까 네가 말한 그 아저씨 아니야? 어? 내가 좀 가볼게. 야, 이거. 줘봐. 어디 가냐고. 같이 보고 있던 아니, 윤석이가 야, 손전등을 들고 그쪽으로 한 발 한 발 가더라고요. 한 서너 발자국 정도 갔나?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보지 마. 아니, 뭔데? 보지 마. 야, 보지 마. 왜 그러는데? 잔뜩 겁에 질려갖고 애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왜 그러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준원의 사촌 형이 오는 거예요. 다행이다. 저는 형이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윤석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형한테 필사적으로 팔까지 휘저으면서 오지 말라고. 근데 형은 이리로 오라는 줄 알았나 봐요.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칫하더니
방향을 틀어서 아까 윤석이가 보러 갔던 쪽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형이 뒤로 자빠져갖고 몸을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눈은 다 까디집어 있지, 입에서는 뿌득뿌득 소리가 나지. 막 한눈에도 형이 상태가 심각하다 싶어서 준호랑 저는 형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윤석이까지 겨우 데리고 동네로 데려왔어요. 형은 구급차가 오자마자 실려갔고 저희 셋도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윤석이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라니까? 윤석이가 봤던 물구나무 선 사람은요, 그게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물구나무가 아니라 머리가 없는 거였대요.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깨끗하게 잘려나간 상태로 양팔을 번쩍 든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호의 사촌형도 쓰러지고 이제 다음 얘기 듣기로는 3일 밤낮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간신히 정신 차렸다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는 혹시 다 완공돼서 사람도 살고 입주도 하고 했는데 초에는 애들 아무도 안 갔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기도 이사 갈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